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오늘은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꼭 분석해 봐야 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토크노믹스만 제대로 이해해도 최악의 프로젝트는 피하실 수 있고요. 꽤 유명하고 소위 잘 나가는 프로젝트들도 토크노믹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구성된 경우가 많으니 딱 10분만 리서치에 투자해서 저희 같은 개미들을 기만하는 프로젝트는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분석을 해보기 전에 정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토크노믹스는 토큰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이고 토큰의 발행, 분배, 수요와 공급 등 암호화폐를 지배하는 경제 원칙과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본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 토큰과 코인을 구분하지 않고 토큰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크노믹스를 분석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토큰 유틸리티입니다. 즉 토큰의 용도가 뭐냐, 어디 써먹을 수 있냐 이건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가스피, 디파이, NFT 등의 이더가 활용되고, BNB 토큰의 경우도 거래 수수료 할인, 론치패드 참여 등에 쓰이는 것처럼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토큰이 어디 사용되는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요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 측 토크노믹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유통수량, 총 공급량, 최대 공급량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아직 정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개의 토크노믹스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테이블의 핵심은 시가총액과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을 이용하여 각 토큰의 향후 인플레이션 정도를 확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 토큰의 시가총액을, 즉 MC를 희석된 시가총액 FDMC로 나누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래에 풀릴 예정인 토큰이 적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적은 거고, 숫자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미래에 풀릴 예정인 토큰이 많다는 뜻이라 인플레이션 압박이 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요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플레이션 압박이 적은, 즉 MC 나누기 FDMC가 1에 가까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겠죠. 같은 의미로 MC를 FDMC로 나눈 값을 100으로 곱해주면 최대 공급량에서 몇 퍼센트가 유통량으로 풀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굳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코인 마켓캡에 가셔서 분석하고자 하는 토큰을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몇 퍼센트가 풀렸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90% 이상 채굴이 끝났고 반감기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줄어들어서 현재는 1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BNB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 토큰입니다. BNB의 경우는 원래 최대 공급량이 2억 개였는데 1억 개로 줄일 때까지 매 분기마다 소각을 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BNB의 FDMC를 계산할 때는 최대 공급량이 아닌 총 공급량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수위를 보면 지금 최대 공급량은 100억 개인데 유통량은 5억 개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의미는 향후의 인플레 압박이 엄청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YDX도 수위보단 낮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과 BNB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의 없는 토큰이고, 수위와 DYDX는 향후 풀릴 토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에 대한 수요와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BNB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세 번째로 토큰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큰 분배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토큰을 채굴로만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사전 분배가 없이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큰 투자를 받아야 프로젝트가 빨리 성장할 수 있고 토큰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이 팀이나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내부자에 대한 분배가 너무 많이 돼 있다던가 클리프나 베스팅이 없는 토큰을 배분하였다면 이런 프로젝트는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단기, 중기적으로는 꼭 피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토큰 배분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20초를 드릴 테니 이 중에 내부 물량이 몇 %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무려 71%가 내부자 또는 헐값의 초기 투자자들에게 판 토큰의 수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퀴디티, 마케팅, 오퍼레이션 이건 전부 팀에서 컨트롤 가능하고 언제든지 시장에 나와서 팔릴 수 있는 잠정 매도 물량입니다. 이런 토크노믹스를 가진 프로젝트는 피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토큰 언록스라는 사이트를 방문하면 록이 풀리는 토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대량 물량이 풀리는 토큰의 투자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옵티미즘이 대량으로 락이 풀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풀리기 거의 한 달 전부터 폭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락장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레이어 2의 토큰에 비해 훨씬 더 떨어졌는데요. 이 스케줄만 미리 확인했더라면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토큰락스의 링크는 영상 하단에 걸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노믹스를 분석하는 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토크노믹스는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한 가지일 뿐이고 토크노믹스가 좋지 않다고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토크노믹스는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구조이며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수요에 대한 구조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첫째, 최대 공급량이 이미 유통 수량으로 상당 부분 풀려 있고 둘째,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 모델을 갖고 있으며 셋째, 팀이나 투자 물량에 대한 점진적이고 긴 베스팅 스케줄과 클리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몰려있지 않고 홀더들이 최대한 넓게 분포되어 있는 토크노믹스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개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